자, 지대 이론 직관인데 학자들의 견해가 또 출제를 또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지대는 렌트라고 하죠. 렌트, 토지를 빌려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리면 그 이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이걸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지대.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지대. 그럼 여러분 주택 서비스 가격은 주거 비용, 주택 임대료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주택 서비스 가격은 주택 임대료, 주거 비용이라고 하고 우리 토지 서비스의 가격은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뭐다? 지대라고 해요. 지대. 자, 그래서 이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견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비용인가, 생산 비용이 아닌가에 이 지대 이론의 논쟁의 핵심이 있어요. 누구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읽다 보면 고전학파라는 용어가 또 교재에 좀 나옵니다. 고전학파는요, 영국에서 처음 나온 이론이죠. 1776년에서 약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고전학파. 고전학파는요, 자, 뭐를 보냐 하면요, 토지가 있거든요.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 토지와 자본을 구별한다. 자,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을 해요. 토지는 뭐냐? 그럼 토지는, 자, 여러분,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다. 자, 인간에 있어서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는,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 토지다. 그러니까 토지는, 여러분, 우리 토지 특성에서 배웠죠?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건에서 소모되지 않아요. 근데 자본은 다르거든요. 자본은 인간의, 여기는 인공적인 힘이 가미가 됐어요. 인공적인 힘이 가미가 돼서 대표적으로 기계,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돼서 나타난 기계인데 이 기계는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죠. 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자본은 고전학파에서는 구별한다. 그래서 이 토지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물, 이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죠? 이 총생산물에서 이 자본에 대한 대가, 여러분 생산 요소 투입을 했는데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럼 총생산물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뭐가 남죠? 나머지. 요걸 뺀 나머지 잔여, 뺀 나머지 잔여, 잉여가 나타나죠. 여기서 요걸 뺀 나머지 잔여, 잉여가 나타나요. 이 잉여를 우리는 뭐에 대한 대가로 준다? 이 토지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뭐죠? 지대인데 이 지대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거 뺀 나머지 잉여를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로 주는데 이 토지는 자연물이거든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아니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건이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 표현한다.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지대를 뭘로 간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로소득이니까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돼요?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 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 불로소득이니까. 네. 그리고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뭐에 의해서?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은 생산물 가격. 여러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이 시기는 농산물 가격인데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이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고전학파에서 우선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걸 우선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우리 배운 자연적 특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강조. 자, 그래서 이런 180페이지에 거기 박스에 그 지대론의 전개, 박스 안에 첫 번째 지대론의 전개에 거기 고전학파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사회 전체 입장, 밑줄. 사회 전체 입장에서 경제 형상을 파악합니다. 자, 여기에 우선은 고전학파만 봤어요. 신고전학파는 나중에 보고. 그럼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또 리카도가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 보니까 시험에 또 단골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리카도에 뭐가 나오죠? 차액 지대에서. 자, 여러분 2년 전에는요, 뭐 차액지대, 절대지대,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준지대라든지 경제지대라든지 입찰지대, 이 지대의 개념이 많잖아요. 이걸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출제했어. 29회 시험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개념들은 잘 봐야 되는데, 이 차액지대라는 용어에 리카도는 뭐다? 차액지대에서. 차액은 뭔지 알죠? 차 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리카도는 이 지대, 토지를 이용한 대가,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크게 2가지로 많이 봐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자, 영국이죠. 리카도.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는 무한히 존재할까요? 한정돼 있을까요? 한정돼 있죠. 뭐 무한히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용 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농업용 토지,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가 어떻게 돼요? 한정되어 있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유한하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유한하다는 것을 뭐죠? 희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희소성. 자, 희소성도 우리 많이 들어보는 용어인데, 희소성. 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가 한정, 유한하다. 한정. 우리가 유한하다는 우리가 희소성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 자, 여러분 농업용 토지가 있잖아요. 자, 여기 1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럼 1제곱미터는 뭐다? 단위 면적인데, 이 농업용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 한 사람 투입을 했을 때 생산량, 또 한 사람 더 투입했어, 생산량. 그럼 계속 생산량, 노동량을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투입하면 노동량은 많아져요. 그러면 생산량도 많아지겠지. 그런데 땅은 한정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노동력을 더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증가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체감. 예. 어느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는 노동력을 더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 2가지를 대표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 리카도는 항상 이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요, 비옥도인데, 자, 여러분이 2년 전에도 뭐다? 리카도는 비옥도를 중시했고 위치는 경시했다. 이거 출제했거든요. 하여튼 비옥도를 잘 물어요. 비옥도의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여러분,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생산량이 많을까요? 비옥도가 낮은 토지가 많을까요? 상식으로 높아야 많겠죠. 생산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요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의 차이가 있어요.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 생산성의 차이가 토지를 이용한 대가에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니카도는요,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비옥도 차이, 여러분 비옥도 자체가 아닌, 니카도는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또 한계,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문제점이 또 하나 있거든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토지의 비옥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 두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또 뭐도 지대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토지의 비옥도, 자, 시험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지대가 동일해야 되는데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니카도는 설명을 못해요. 비옥도가 동일할지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설명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왜?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왜 설명 못하느냐? 니카도는 토지에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위치를 경시했어요. 그래서 토지에 서서의 뭐를 경시했냐? 그러면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토지에 서서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 전 29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니카도는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는 무시했다. 그럼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바뀌었죠. 예, 우선은 이 기본 문제를 한번 잘 보신데, 니카도는요, 지대를 뭐라고 본 줄 아세요? 니카도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농산물에 있어서의 가격, 예? 이 생산물 가격에서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을 뺀 것을 지대라고 봐요. 누가? 니카도는. 그럼 토지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죠? 토지에 있어서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야. 우등생, 열등생이 있듯이 땅도 우등지, 열등지. 토지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 그러면 이 우등지에서의 생산성은 많겠죠. 비옥도가 높은 토지 생산량은 많지, 당연히. 근데 토지에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하냐?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인데 여기 앞에 뭐를 붙이냐? 하나 글자 더 붙여요. 최라고 붙여, 최. 최는 가장 최자. 가장 열등지다. 가장 열등지. 그러니까 열등지 중에 열등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열등지, 열등지 중에 열등지라는 것은 그 비옥도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토지,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뭐다? 가장 낮은 토지다. 예? 가장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최열등지다. 최열등지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니카도는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생산물에 있어서의 가격과 뭐가 같다? 생산 비용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두 개 같으면 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계지에서. 예,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뭐다?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으니까 같은 걸 빼니까 지대는 제로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니카도는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제로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 포인트야. 시험이 진짜 많이 나요. 키워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차액지대 이제 한번 개념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거기에 181페이지 지대 발생 원인 우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뭐라고 한다? 차액지대. 밑줄 개념이 나와 있네요.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뭐라고 한다? 차액지대. 개념이 나와 있네요. 밑줄. 자, 그러면은 이 한계지를 기준합니다. 여러분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한계지를 기준, 생산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제로다, 가장 낮다.
이걸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생산성. 자, 요 생산성이 20이고 요건 제로다. 그럼 20에서 제로 빼면 얼마? 20을 지대로 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이 차이를 뭘로 집을? 지대로 집어다. 그래서 차액지대.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인 우둥지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 그래서 키워드 우선 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책 보시면 색깔 있는 건 좀 주의하시도록 해서 파란색 있는 건 좀 주의하시면서 자 우선은 리카도는 누구이로?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니까 지대는 뭐에서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그리고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1857년에 나왔죠. 자본론이 를 한번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마르크스 또는 존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 밀도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본 학자인데 우리는 마르크스로 대표적으로 나오니까 마르크스의 뭐다? 절대지대설. 요거는 그냥 빼버리고 그냥 마르크스. 제일 많이 나오는 학자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번은 또 뭐가 나왔다? 절대지대. 자, 자본주의 사회는 토지가 국공유화됐을까요? 사유화됐어요. 사유화됐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는 사유화됐어요. 마르크스는 국공유를 주장을 하는데 국공유를 주장해요. 마르크스는. 근데 토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화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가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가 뭐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뭘로 본다? 원인으로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뭐가 됐냐면은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절대지대는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어떻게 그래? 우리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뭐다? 절대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1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토지의 생산력 관계없습니다. 토지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를 뭔다?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지대를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다. 개념. 29회 절대지의 개념이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지대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뭐 한다? 토지 소유자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지대니까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요것도 시험에 그래서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요거와 더불어서. 네?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그래서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판해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서 위에서 한 10번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절대지대인 경우에는 지대가 뭐를 한다? 생산 비용의 일부를 구성해. 생산비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지대의 존재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돼. 지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지 뭐. 그래서 토지 소유 그 자체가 뭐가 돼?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 자체가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그 박스 위에 밑에서 평가 1번 보세요. 차액지대설이 설명하지 못한. 차액지대설은 한계지에서 지대는 제로가 봤잖아요. 이 차액지대에서 설명하지 못한 최열등지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한 학자가 누구? 마르크스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출제를 한 학자가 작년에 튀넨을 출제했어요. 자,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앞 시간에서 배웠을 때 1826년 뭐를 적용하죠? 튀넨은 고립국 이론.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뭐다?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최초입니다. 튀넨. 그러니까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요. 거의 뭐 매년 출제하죠. 뭐 튀넨 하면. 자, 그럼 튀넨은 입지교차 지대설.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인데 튀넨은 누구 이론? 튀넨은 리카도 이론이 뭐가 문제가 있다?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뭐 했다? 경시했어요. 위치 문제를 경시했거든요. 그래서 튀넨은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많이 아닌 또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요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해요. 뭐를? 위치를 첨가시켰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 지대의 개념 밑에서 5번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대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위치 지대. 위치 지대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서 4번째 보시니까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이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에? 위치 때문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위치 지대설을 우리가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자, 도심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중심지인 시장에서 지대, 자, 거리, 자,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이것을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그래서 한계 지대 곡선.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지금 뭐죠?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역선형 함수예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 역선형 함수의 형태가 나타나.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점이 뭐죠? 이 점을 제로, 0입니다. 0, 우리 숫자 0, 제로. 지대가 뭐다? 중심지에서 거리가 이 정도 멀어지면 지대는 제로가 돼.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를 이것을 튀넨은 한계지다. 튀넨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뭐가 돼? 자, 밑에서 7번째 184페이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죠. 그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요. 지대는 점점 하락하는데 여기 이 정도 오면은 지대는 제로가 돼. 이걸 튀넨은 한계지라고 해요. 그럼 이 점을 지나서는 어떻게 돼?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을 안 해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토지 이용을 해. 요 점을 지나서는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한계지 안에서만 일어나는데 그러면 농업용 토지가 A가 있다. 그러면 A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절약되죠. 그 수송비가 절약된 것을 지대로 지불하는데 이 거리에 따른 수송비 절약이 적다 보니까 지대도 이렇게 낮게 나타나. 그래서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이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절약된다?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전략이 돼요. 이 수송비의 전략분을 뭘로 지불하겠다? 지대로 지불해야 되겠다. 수송비의 그래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튀내는요, 지대를 뭘로 보냐? 여러분, 튀내는 니카도와 달라요. 튀내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다? 생산비를 빼고 여기다가 뭐가 더 들어가요? 예?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수송비가 더 들어가요. 수송비. 그래서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는데 이 수송비는 뭐가 되느냐? 단위거리당.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여러분, 단위거리는 1km. 이 1km당 수송비가 얼마냐? 1km당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송비에 뭐를 곱해주면 돼?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되지. 곱해주면 수송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대는 뭐다? 지대는 Y축. 지대는 무슨 축? Y축. 거리는 X축. 거리는 요거 X축. 그러면 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는 A. 요 점을 A로 보는 거예요. 요걸 뭐죠? Y절편.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여기 Y절편. 여기 A인데 A는 생산물, Y절편은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다? 생산비를 뺀 거다. 그러면 여러분,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이 점이 위로 올라가. 네? 그러면 생산비가 하락을 해도 이 점이 올라가요. 반대로 생산비가 오르면 이 점이 밑으로 내려와요. 네? Y절편이야, Y절편. 요게 관련된 건 Y절편. 그럼 요게 뭐죠? 요 점이 B. 요게 기울기야. 그래서 A-BX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직선이야, 선형. 또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역선형 함수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식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문제는 요 기울기가 뭐다? 요 기울기가 바로 뭐죠? 기울기가 B. 요 B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하면요, 재배 면적이 더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그러면 이런 형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 이동해서 재배 면적이 더 이렇게 밖으로 더 가는 거예요.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을 하면은 이 점이 더 외곽으로 더 연장돼서 재배 면적도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 그러면은 만약에 B에서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B에서 생산하면은 한 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가 많이 절약돼요. 많이 절약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어떻게 돼? 지대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한 계지 기준입니다. 요 한 계지 요거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 A, B 두 농업용 이 한 계지를 기준했을 때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요 두 점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그래서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다. 자, 여러분, 니카도는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튀넨은 뭐다?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수송비 차이. 결국은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튀넨은 여러분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우리 농업 입지 이론은 공부 안 했는데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하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145페이지에 나와 있죠.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 같이 염두에 두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튀넨의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요. 그림 보면서 암기도 좋지만요. 그림 보세요.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고 반대로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뭐다? 증가한다. 되겠죠? 네, 그것은 뭐 보면 상식적으로 좀 판단, 그래프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 187쪽으로 갑니다. 신고전학파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신고전학파. 자, 지금 이 고전학파가 나오죠. 고전학파. 이 고전학파에 뭐를 확대하냐 하면요.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고전학파의 지대. 여러분 고전학파의 지대는 어떤 개념? 고전학파의 지대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가 봐도 고전학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전학파가 나오거든요.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 하면요. 1800약 90년대이거든요.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1929년 이 시기의 학파가 신고전학파의 시대. 1800약 90년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신고전학파에 있어서는 토지와 또 우리 아까 표를 보시면서 토지 자본 노동인데 토지 자본을 신고전학파는 구별하지 않는다. 우에는 구별하지만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 이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로 봐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그럼 지대는 뭐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뭐에 대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뭐에 대한 대가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뭘로 파악한다? 요소 비용.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고전학파가 다릅니다.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뭘로? 요소, 생산 요소에 대한 뭘로? 비용으로 파악한다.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여기는 요소, 비용으로 뭔다? 파악을 합니다. 비용이다. 자, 그 얘기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신고전학파는 이 한정된 자원, 여러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초점을 둬요.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의 효율적 이용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있다. 위에는요, 고전학파는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고전학파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위에는 고전학파는 사회 전체 입장에서 경제 형상을 파악하지만은 신고전학파는 개별 경제 주체, 뭐 가계, 기업 이런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경제 형상을 파악을 합니다. 가계 입장, 기업의 입장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아까 우리가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인데, 알프레드 마샬은 아까 무슨 개념?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무슨 개념이 나와 있다? 준지대, 쿼지, 렌트, 준지대. 이 준이란 말이 들어와요.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준지대의 개념을 통했는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그럼 토지는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토지 이외입니다. 그럼 단기거든요. 단기에 성립하는데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기계, 기구 등을 얘기해.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뭘로? 준지대라고 해. 단기에. 그럼 장기로 가면 준지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기로 가면은 준지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요. 그럼 장기로 가면요. 이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가 어떻게 돼? 설비가 축소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죠. 변해요. 장기로 가면 생산 요소, 기계, 기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기에 성립합니다. 187페이지 밑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시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영구적이 아니다. 일시적이다. 영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예를 들면 뭐죠? 아까 기계, 기구 등의
귀속되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준지대. 단기에 성립하죠. 그래서 단기에 일정한 고정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준지대입니다. 하여튼 단기입니다. 단기.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기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 장기는 생산 요소가 변한다.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가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자, 188페이지 오시면은 현대적인 거기 지대 이론과 관련해서 자, 현대적 의미인 지대 이론과 관련해서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 복습할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형성됐죠? 우리 균형 가격. 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됐다. 이것을 우선 배웠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됐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산 요소, 여러분 노동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진 게 노동입니다. 나 공장에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해요. 그럼 뭐를 받아야 돼? 예? 1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급, 일한 대가. 그러면 나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을 했어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얼마 받아야 돼?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난 최소 이만큼 받아야 돼. 최소한. 근데 실제는 얼마 받아?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을 받아요. 실제는. 그럼 이만큼 균형 가격에서 요 가격을 뺀 요 부분이죠. 요 빨간 부분만큼 나는 뭐를 생산 요소를 빌려줘서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을 얻어요. 그럼 만약 이만큼 공급하면 어떻게 돼?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 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최소 이만큼 받아야 돼. 근데 실제는 또 균형 가격을 받으니까 또 이만큼의 뭐를 얻어요? 불로소득을 얻어요. 그럼 이것을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 어떻게 돼? 계속 세분하면 이렇게 무슨 면적? 빨간 부분에 뭘로 나타나요? 빨간 부분의 면적이 불로소득인 뭐가 돼? 빨간 부분의 면적이 불로소득인 초과이윤. 이걸 전문용어로 불로소득인 초과이윤을 뭐라고 하냐? 경제지대라고 해요. 이걸 이탈리아의 학자 이름 뭘 따냐? 파레토라는 말을 따요. 파레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파레토 이름 따서 경제지대인 불로소득을 파레토 지대라고 한다. 파레토 지대는요. 요 두 개 곱한 걸 뭐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곱한 요 면적을 뭐라고 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을 우리 뭐라고 하죠? 총수입. 총수입이야. 그럼 총수입에서 뭐를 빼주느냐? 요 흰 부분 빼줘. 생산 요소를 이만큼 제공하면 난 최소 이만큼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자, 여러분 생산 요소를 A라는 공장에 제공해서 여러분 임금을 100만 원 받아요. 근데 다른 공장에서 120만 주겠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동해 갑니다. 돈 더 주겠다. 근데 그러면 내 공장 A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어떻게 돼요? 노동력을 이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공장에서 얼마 줘야 돼요? 다른 공장 주는 만큼 120만 원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뭐라고 하죠? 전용 수입. 최소입니다. 시험에는요, 또 최대로 출제해버립니다. 말을 바꿔버리죠. 최소한의 금액.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전용 수입.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보면 돼. 기회비용. 자, 우선은 총 수입에서 뭐를 빼면 전용 수입을 빼면 경제지대입니다. 자, 그럼 요 요소 공급 곡선이거든요. 자, 요거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 곡선인데, 자, 이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요 기울기가 급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면 뭐가 빨간 면적은 점점 더 늘어나죠. 이것이 흰선이 이렇게 피면 빨간 면적이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경제지대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뭐는 작아져? 전용 수입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다?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뭐에 달려있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의 크기는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소 공급 곡선의 뭐다?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그런데 만약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요. 급해져서 어떻게 돼? 급해져서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제로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하면요, 여기 균형, 가격, 여기 거래량인데 문제는 이 빨간 면적이 여기 점점 되면요, 요 전체가 다 뭐가 돼? 전체가 빨간 면적이 돼. 빨간 면적이 뭐가 돼? 여기 경제 지대가 돼. 그러니까 총 수입 자체,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하 요 면적, 이 면적 자체가 총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지대는 바로 총 수입이야. 그런데 뭐가 없다? 수직선일 때는 전용 수입은 뭐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그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말로써 우선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 2년 전에 전용 수입의 개념이 또 출제를 했어요. 또 26회는 파레토 지대의 개념이 또 출제를 했어요. 준지대는 최근에 자주 나오죠. 한 3번 정도 출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에 지금 2교시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균지대, 경제지대, 벌써 이것만 해도 5개 지대 개념. 자, 학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요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 예? 그리고 공업 입지론의 학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학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지대 이론의 학자. 요거 어디 소속되는지를 우선 알고 주요 포인트가 뭐냐, 예? 그 포인트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년에 뭐가 출제인 줄 아세요? 중심진 시장에서 거래가 멀어질수록 경작되는 재무 작물이 아까 6가지죠? 6가지 작물이 달라지는 거. 누구 이론? 튀네. 그거 말 주어지고 누구 이론? 튀네. 튀네 정답이에요. 그 기본적인 걸 물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내용이 출제를 하니까 포인트만 잘 보시고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 잠시 쉬고 189페이지에 집가 이론 들어가겠습니다.